안녕하세요. 에듀왕의 사이먼입니다. 2025년 7월 1일 오늘이죠. 이민성에서 호주 학생비자 신청 비용 관련된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비자 신청 비용을 1,600불에서 2,000불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해당 뉴스는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내용들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속을 진행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미리서 안내를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자 신청비가 오르게 된 배경, 호주 비자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주 정부에서 비자 신청비를 인상하는 게 된 기본 배경은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수입 증대가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비자 신청비 인상을 통해서 7억 6천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4년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또 한 가지 현재 호주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주택 공급. 최근 국제 학생의 급증으로 인해 주택 시장을 조금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어요. 렌트비가 집값 자체가 급격하게 인상이 됐다든지,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숫자를 줄이는 것. 그 중에서도 사실은 좀 컨트롤하기가 쉬운 부분이 결국에는 학생들이거든요. 비자 신청비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체류만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진심으로 내가 이 돈을 내고서라도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컨트롤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학생 비자 신청비는 1인당 2,000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5홀 비자 같은 경우 기존에 635불에서 670불로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주제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호주 학생 비자가 받기 어려워졌다던데 사실인가요?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유. 이민성에서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새 거절률이 엄청 높다던데 어떡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가 거절이 잘 된다라는 부분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케이스들에서 비자가 거절이 된다라는 의미이지,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모든 내용을 서류로 소명한 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비자 거절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민성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시다면은 비자는 거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력, 경력,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분명히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증명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아마 비자가 거절. 왜냐면은 GS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비자 심사를 하게 됐을 때 제출하는 내용들은 증명을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없이 내용만으로 제출을 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AI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로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답안지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민성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 레퍼런스, 출처 소스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다 링크를 달아줘야 되고, 여기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런 리서치 자료들이 존재하고 나는 이걸 입증할 수 있어 라는 결론이 나와야 전체적인 스테이트먼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 다른 나라에서 이 공부를 했을 때의 차이점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이제 Genuine Student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민성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준비를 하시면은 사실상 거절이 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점수가 꼭 있어야 비자가 나옵니까?
당연히 영어 점수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전문대를 가기 위해서 영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진정한 학생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 점수가 없는 학생들, 예를 들면 사설 칼리지를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입학을 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영어 점수가 없잖아요. 그럼 영어 점수가 없으니까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영어 점수를 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굳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이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공인 영어 시험을 보는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영어 점수가 있는데 나는 없어. 난 자체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비자가 안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체 시험을 본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식 레터를 받아가지고 이민성에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출한 건 아니었고 이민성에서 요구가 와서 했을 때 비자는 승인이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경험을 했던 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100%라고 말씀을 당연히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잔고증명이에요. 잔고증명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필수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등급이 1등급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야 하는 서류 중에 잔고증명 서류가 필수 서류로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잔고증명이 있냐 없냐가 결과값이 다르다는 거. 잔고증명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동일한 서류를 준비를 했을 때 잔고증명을 한쪽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비자가 거절이 되느냐? 잔고증명 서류 제출하지 않았을 때. 충분한 리서치를 안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비자 거절을 할 때 이민성에서 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사실 복붙이에요. 거의 복붙인데 당신이 이 공부를 이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이후의 아웃컴이 이득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이 공부 이후에 발생되는 나의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이득이라는 게 사실 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포지션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입증을 못했을 경우 참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간호학을 선택을 했어요. 예전 같은 경우 국제 환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송도나 이런 데 국제 병원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국제 간호사가 될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 끝이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렇게 되면 나는 월 얼마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를 받습니다. 이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비자 심사에서 크게 작용을 해요. 두 문장, 세 문장 안 되는 이 내용을 넣냐 안 넣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자를 준비를 한다면은 사실상 비자 거절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사실상 학생분들이 제출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잘못돼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한두 건의 거절이 있긴 했었는데 요거 하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예를 들면은 학생분이 워홀 비자 신청할 때 이런 내용으로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본인이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는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민성에서 지금 비자를 신청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과거에 비자를 신청했던 내용하고 지금 비자 신청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라서 정확하게 뭐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도시를 쓰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워홀 비자 신청할 때 다 그냥 서울이라고 써요. 블로그에 보면 다 서울이라고 돼 있거든. 막상 이분들의 기본증명서를 떼보면은 다른 거지. 일부러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본인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나 배우자가 있어 라고 신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비자를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족관계에 싱글이라고 해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워홀 비자라든지 기타 다른 비자들의 잘못된 내용을 기록을 하시면은 비자가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진정한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은 비자는 나옵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은 비자는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호주 비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자 거절 안 되니까 쫄지 마시고 다 그냥 신청하세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준비를 잘 하시면은 비자는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에 호주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진 거는 이런 서류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인 거죠. 과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주위에서 친구가 비자가 거절됐대, 많은 누나가 비자가 거절이 됐대, 이런 얘기만 듣고 너무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비자 신청비 인상됐다는 뉴스하고 어떻게 호주 학생 비자를 준비를 하면 좀 유리한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